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게 당했던 경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업로드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업로드가 매일매일 못하고 있는데 이 바쁜 일이 한 4월 말 정도 마무리되면은 조금 더 업로드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 빌라를 애물단지로 만들었나? 주거 사다리 붕괴시킨 아파트 공화국. 뭐 빌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 평균가 아파트가 12.6억, 빌라가 3.3억입니다. 대충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파트가 660% 오를 때 빌라는 180% 정도, 아파트가 한 6.6배 오를 때 빌라는 1.83배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빌라 구입하면은 아파트 청약 불이익이 있다. 이 정부가 인프라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빌라왕으로 대표되는 전세 사기업의 직격탄으로 이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주택 거래량은 7만 7,490건 중에 아파트가 82.5%를 차지했고요. 아파트 거래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국 빌라 거래는 2월 7,021건 정도로 전체 거래 한 9.1%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비중이라고 하네요. 2월 서울의 빌라 거래는 1,87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정도 감소했네요. 자, 신축도 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서울 빌라 건축 허가 면적은 18,866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5% 감소를 했습니다. 빌라왕 사기극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빌라는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21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총 수는 한 1,881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파트가 1,195만 호로 한 63.5%, 연립 다세대는 278만 호로 14.8%다. 서울은 아파트가 주택 재고의 59.3%, 빌라는 30.1%라고 하네요.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6천 정도겠죠? 잘못 나온 것 같아요. 12억 6천 정도 많은데 비해서 연립주택은 3억 3천이다. 전세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3,600 정도, 연립주택은 2억 2,7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수단이 빌라라고 합니다.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이죠. 이 집값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이 전세가율의 경우 아파트는 50%, 그 다음에 연립이 70%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집값이 반토막이 나지 않는 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빌라는 전세가율이 좀 높아서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의 비극을 구조적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구의 별장이 한국서 빌라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통칭하는 빌라의 어원이 이 고대 로마의 농지를 뜻하는 빌라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빌라는 휴가용 주택이나 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빌라라는 명칭이 도입된 과정은 명확하지가 않다. 7, 80년대 강남의 신축 붐이 불었던 빌라촌은 초대형 고급 주거지로 각광받았습니다. 이때 붙은 특정 단지의 빌라라는 명칭이 화제를 모으며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5층 이상은 아파트다.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660m 이상이면 연립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건축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소규모이다 보니 건축 기간이 짧다. 그래서 아파트가 보통 2년 6개월 이상에 비해서 6개월 이내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건축 자재도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좀 하고 빌라는 이른바 동네 직장 사는 건축업자들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뭐 재테크 애물단지가 된 빌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빌라왕 사기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국토부는 이 거주 중인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피해자는 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이 청약에서 말이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임차주택의 전용 면적이 8호 이하이고 공시가격의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으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 빌라가 한국에서 재테크 애물단지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청약의 시세 차익을 보장해준다. 무주택 서민들이 유주택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아파트 청약이죠. 이 아파트를 청약받으려고 그래서 난리를 피우는데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소유자들이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변하지 않는 빌라를 소유가 아닌 임차하는 이유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KB 가격 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6년간입니다. 1986년부터 2026년까지
한 666% 상승했고 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183% 오르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자금이 만약에 없어가서 빌라를 산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보다 돈을 벌 확률이 낮게 되는 거죠. 물론 아파트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는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소유가 아닌 임대용 주거시장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서울 주거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빌라를 건전한 주거시장을 육성시키기보다는 사실상 고사를 시킨 정책을 채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빌라를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빌라를 좀 등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서 빌라는 아파트로 재개발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의 빌라가 지난 2, 3년간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가격이 뛰기도 했는데 재개발 대상 지역의 빌라들입니다. 전세 사기극이 벌어진 지역들은 재개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극이 났던 곳은 정부의 어떤 관심조차 받지 않았던 빌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 신축 빌라는 재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이 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도를 충족해야 하는데 3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요. 동시에 노후 건물 연면적이 60%를 넘어야 됩니다. 신축 빌라로 인해서 재개발 조합원이 늘어나면 사업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하기 힘들어지겠죠. 서울시는 노후도를 완화하는 등 재개발 촉진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단지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아파트만 보고 정책을 펼친다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그리고 관리 서비스,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기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을 공공이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 협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역별 관리 업무와 피트니스 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빌라 등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놀이터와 공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빌라와 같은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주는 청약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또 난리 날 거예요. 빌라 있는 사람은 빌라에 살지 왜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냐? 나는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과 일정 규모 이하의 빌라를 갖고 있을 경우 농가주택처럼 무주택자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빌라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야 주택 품질 향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빌라 구입 수요가 적어 업체들이 저렴한 임대용으로 공급하고 주택 품질을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서구의 대도시는 한국의 빌라 같은 주택이 상당수이지만 우리와 달리 주택의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저층 주거지역을 모두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빌라에 대한 정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빌라는 죽고 아파트만 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어떤 정책과 그런 주의,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게 조금 확대가 되면서 아파트와 빌라 모두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